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분량 헬스. 아무것도 없지? 네, 여기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제가 일요일날 너무 피곤하면 가끔 안 올려요. 그래서 예,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요 콘텐츠는 시리즈라 요거는 그냥 한 주마다 되도록이면 꼬박꼬박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면 돼. 네, 다시 돌아온 거죠. 좋습니다. 우리 뭐죠? 지난 이제 여름이죠. 요거 이제 업로드 될 때는 이제 조금 찬바람이 불 때인데 여름쯤 해가지고 역사를 이제 그 콘텐츠로 하는 역사 유튜버 중에 서에이스쇼라고 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서에이스쇼라고 이제 정사 삼국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하신 정사 초한지 뭐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 시절 때 제가 이제 그 뭔가 무술의 역사, 네, 뭐 무술의 역사 했는데 그때 좀 반응이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었던 그 콘텐츠를 이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좀 다시 이제 어떤 그 서이스쇼의 역사 컨텐츠로 원래는 주로 이제 거의 정사나 어떤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다루셨는데 약간 번외로 약간 그런 재밌는 무술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했었던 그 팟캐스트 방송을 재구성을 해서 방송을 한번 하셨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제 이런 인터뷰 형식으로 인터뷰는 아니죠. 식사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류 얘기를 너무 재밌어 하세요. 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팟캐스트 시절 때 그런 주제로 다 방송을 할 때 두 분도 굉장히 재밌어 하셨던 기억이 좀 나서 오늘도 약간 좀 유사한 거를 가지고 돌아왔으면서도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근데 이제는 근데 너무 많이들 아는 문제라서 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예민할 것까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뭐 그런 거긴 한데 오늘 주제가 이제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예,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도 이제 끝났죠. 그렇죠. 예, 아시안 게임도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태권도가 국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종주국이었잖아요. 그쵸. 종주국인데 옛날처럼 가서 진짜 이렇게 그 전체급을 막 이렇게 금메달을 팍팍 긁고 오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닌 게 됐죠. 외국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랄까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국기 태권도 앞에 국기가 항상 붙어. 네, 국기 태권도. 저 그래서 그 태극기 얘기하는 건 줄 알아서 어렸을 때는 왜 자꾸 그러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기. 네, 국기 태권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근데 이제 국기 태권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태권도는 사실상 이제는 현대무술이라는 게 거의 이제 밝혀졌죠. 아니야! 화랑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예전에 이제 이거 처음에 이 얘기가 밝혀졌을 때 이 얘기가 처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수면 위로 올라왔을 적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아니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삼국시대 때부터 유구하게 내려온 우리 전통 고유의 무술이라고 무도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감정이 좀 있어요. 이제 일본 거라고 하면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몰래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몰래 예전에 일본 워크맨 가지고 이제 음악도 듣고 그랬지만 일제 좋아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이건 일본 거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 좀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거의 뭐 이거를 가장 크게 공론화해서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알고 있는 게 저기죠.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쓴 태권도 철학의 구성 원리라는 그 책에서 처음 언급됐다라기보다는 가장 파급력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그 도올 김용옥 교수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 뭐 그 이후로 EBS에서 뭐 강좌 같은 거 하시면서 더 유명해지시긴 했지만. 와, 그때 당시에 그냥 이분이 뭔가 좀 약간 얘기할 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했잖아요. 예, 태권도는 가라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용인대에서 했다니까 이 미친. 예, 그렇죠. 이게 뭔가 약간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예, 약간 그렇게 해버리신 거. 용인대에서. 야, 보통 그러고도 남을 뿐이죠. 보통 이 간이 아니신 거죠. 이게 보통 담이 아니신 거예요. 이게 그죠?
거길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분은 요한복음 강해인가? 네. 그 책도 이제 강의랑 네. 책이랑 저도 좀 이렇게 봤었었는데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많아요. 요한복음 전까지는 다 구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기적을 행하고 했던 것들이 그때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끔 재편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찌라시다. 뭐 이거는 유인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타일이 그래. 항상. 뭐 이렇게 성역이 없어. 지금 그분은 정말 성역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태권도 철학의 구성 원리라는 책이 나왔을 때 하루에 한 50건 정도 집으로다가 전화 왔었대요. 살해 협박. 죽이겠다. 써놨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거기다가. 살해 협박이, 그러니까 머릿말에다가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저 그 책이 정말 웃긴 게 지금도 제 책장에 꽂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뭐 격투기나 무술이 굉장히 외색 넘치는 거가 많긴 하지만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국기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확 찬물을 들이붓는 네. 팩트로 이제 요새로 치면 팩트로 까는 거죠, 이제 거의. 그쵸. 그거를 해버리신 게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거를 좀 드라이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오픈되어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런 오픈되어 있는 어떤 SNS상의 어떤 커뮤니티에 뭐 태권도의 기원이 가라데다라고 하면 사람들도 오케이.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고 그냥 태권도 관련해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는 게 정당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화랑부터 내려온 그게 아니면 그렇지.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냥 직원군이. 그러니까 당연히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고. 뭐 요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아직도 이제 고대에 수박도 얘기해야 된다니까. 수박도를 봐라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하면 안 돼.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이제 태권도라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고대에서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뭐 마한 진한 때부터 이렇게 쭉 유구한 역사를 가진 뭐지 그런 무술이 아니고 현대에 만들어진 한국의 어떤 국기다. 그런 거 부정하지 말고 그냥 한국의 전통 무술 축이 있었는데 태권도가 그런 거를 많이 첨삭했다 아니면 그렇죠. 받아들였다 하면 될 거를 그렇게 조정을 해야 그때는 그게 지원금이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사실 전통 무술로 모든 지금 현대 사회체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격투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서로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그쵸. 줬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이제 그걸 자료를 봤는데 정말 웃긴 게 그러면 뭐 일본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가라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오키나와 류큐에서 이제 온 거고 지금 오키나와현은 과거에 일본이 아니었고 규슈 왕국, 류큐 왕국이었고 거기는 뭐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그냥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병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일본으로 와서 학교 체육화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웃긴 거는 근데 이게 저기란 말이에요. 남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에 남쪽권법이기 때문에 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무술 이름도 손수자가 들어가잖아요. 손기술 유주인데 그 지금의 공수도에 있는 발기술들은 그런 뭐냐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발기술 있잖아요. 지금의 경기 태권도가 돼 있는 이 발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쭉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기술들을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프랑스의 사바테라는 무술이 있어요. 사바테. 발기술이 굉장히 현란해요. 프랑스의 사바테라는 이제 거기에서 상당 부분 차용해 왔다라는 어떤 자료가 또 이제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걸 차용해도 애들이 팔다리기가 다르고 힘쓰는 게 다르니까 그 가라데만의 색이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가라데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올림픽 그 종목에 나왔던 이제 가라데 말고 굉장히 우리가 가라데 하면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극진강 가라데잖아요. 극진공수도 같은 경우에 또
이 무에타이와의 어떤 교류에서 나온 또 이제 무에타이식의 어떤 발차기 이게 또 유입된 거는 굉장히 그냥 뭐 많이 오픈되어 있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요 태권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태권도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좀 저희는 이제 그 흥미 위주의 어떤 예, 재밌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그쵸.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뭐냐면 국기 이전의 태권도. 태권도가 국기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정확히 우리가 국기가 된 게 박정희 때인가요? 그렇죠. 박정희 그럼 그렇죠. 이전에 우리나라의 태권도에 대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국기라고 이제 명칭이 된 거는 60년대입니다. 66년도인가 8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거 이제 자료를 조사해 이제 알려드릴 건데 어쨌건 태권도는 뭐 지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빨리 된 편인 게. 그럼요. 빨리 됐어요. 네, 이게 정식 종목이 되면서 이제는 뭐 세계인의 무도 스포츠가 됐고 또 이제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BTS가 빌보드 1위 했다고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이 또 국위 선양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국위 선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그쵸? 예. 맞아요. 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국위 선양을 했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었던 게 또 태권도가 아닌가. 1등 공신이었죠, 진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제 헬스클럽보다 태권도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 태권도장이 아니, 더. 앞으로 애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네, 태권도장이 더 많아요. 예. 그래도 안 죽을 거야. 그렇죠. 그래도 태권도장은 우리나라의 셔틀과 육아의 진짜 유치원보다 더 큰. 예, 어쨌든 그렇죠. 계속하시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얘기는 현대 태권도가 어떻게 이제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국기가 되기 이전부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그 얘기를 할 건데 요 얘기를 좀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풀어 나가려면 결국에는 가라데가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 류큐 왕국 자체가 뭐 지금의 오키나와 현으로 뭐 병합이 돼, 뭐 이제 요럴 때, 요때 류큐에서는 요걸 뭐라 불렀냐면은 그냥 태라고 불렀어요. 태. 손숫자 써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술 이름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그냥 손 쓰는 기술, 손 쓰는 어떤 행위, 뭐 이 정도로만 불렀던 거예요. 예. 요 테라는 무술 자체가 이제 일본으로 슉 건너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무술이 되기 시작한 게 오키나와 출신의 이제 가라데 하는 이제 그 분이었어요. 오키나와 자체에서도 그런 태 있죠, 태. 태 자체가 뭐 예전에 그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나하데, 슈리데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뭔가 분파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나하데를 배우다가 요 나하데가 근데 좀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하데 슈리데 중에서도 좀 피지컬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 일본으로 처음으로 요걸 가져온 양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근대 가라데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지만 옛날에 이제 류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오키나와인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거 약간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가서 자기 출세길로 삼은 예, 뭐 그래서 후나코시 키친이라는 후나코시 키친 사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요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양반이 일본에 가져와서 정립시켰던 그 가라데 문파, 그 문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좀 약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라데 하면은 항상 그렇죠, 이제 한국인이시고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나셨던 우리 저 최영희 고 최영희 총재가 만든 극진 가라데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도복이라는 걸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라는 걸 하고 예, 자료 조사다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후나코시 키친이 일본에서 이거를 학교 체육화 해가지고서는 가라데라는 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보고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태극이라는 품새를 카타를 만들어요. 근데 그 태극이라는 카타가 실제로 유튜브 찾아보고 있어요. 이분이 만든 어떤 유파 자체가 송도간이라는 쇼토칸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의 우리가 올림픽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거의 구할을 차지하는 게 쇼토칸 가라데예요. 근데 쇼토칸 가라데 어린이용 입문 품새를 만들어요. 어린이용 입문 카타를 만드는데 그 카타 이름이 태극인데 우리 태권도 하면 태극 일장 태극 뭐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 똑같습니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아요.
똑같은가 보지. 그래서 진짜로 다 구할 이상이 똑같아. 도복만 다르고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기합 지르는 포인트까지 똑같아. 제가 일본 여행 처음 가가지고 새우깡 본 충격. 때로 본 그렇죠. 충격이랑 똑같은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거기서 왜 나와? 맞아요. 네가 여기 사실은 그게 먼저인데. 그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 그렇죠. 아지노모토를 보고 네가 여기서 왜 나와? 그게 먼저인데. 아지노모토 한자로 쓰면 미원인데. 그러니까 모양도 똑같아. 포장지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 후나코시 키친 요양반이 1922년도에 일본 본토로 짠하고 상경해가지고 가라테를 보급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태권도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양반이 1923년도에 유도의 창시자죠. 강도관 유도를 만든 가노지고로의 초청으로다가 수많은 유도 수련자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연무를 해요. 근데 이제 연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치고받는 약간 그런 쿠미테라고 그러죠. 대련이 아니고 형을 보여줘, 형.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양반이 보여줬던 이 형 자체가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중화풍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외색이 팍팍 나는 약간 그 일본 가라데 품새가 아니고 딱 봤는데 그냥 중국권법. 태극권 같은. 네, 중국권법 같은 거예요, 약간. 예,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 체육으로서 그다음에 무도로서의 가라데가 이제 이 가노지고로 선생의 어떤 지지 요런 걸로 가속화가 되는데 요게 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가노지고로 선생이 그때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게 처음으로 아이덴티티 교육자이자 무도가 로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 용인대나 아니면 이런 데 많은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를 그 스포츠인이자 했던 이걸 가지고 있었던데 이 후나코시 키친이 정말 웃긴 게 원래 이분 본업이 소학교 교사입니다. 원래 직업이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이 가노지고로 선생이 후나코시 키친을 보고서는 동질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무도가 있는데 교육자인 거예요. 그리고 소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라테를 가르쳐 왔었어요. 오키나와.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어떤 본인의 아이덴티티랑 비슷한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통한 게 아니었나. 예. 투자를 많이 해줬나?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도복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왜냐하면 가노지고로는 금수저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지에서 온, 예. 그렇죠. 섬에서 이렇게 오신. 어쨌건 뭐 그래가지고 1924년도 10월달에 이제 게이오 대학에 그 유명한 지금도 명문이죠, 일본에서. 게이오 대학에서 가라데 연구회가 발족을 해요. 이게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이제 가노지고로 선생은 학교 체육으로서 유도를 정착을 해본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전폭적인 지지자에. 그리고 그 다음에 1925년도 10월에는 도쿄 제국대학에 가라데 연구회가 발족을 하는데 여기에 이 양대 학교에 각각 총사범으로 후나코시 키친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였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선이었죠. 조선은 이미 식민지였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약간 그 이제 상류층의 쪽에서는 방금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도쿄 제국대학이나 아니면 이제 게이오 대학이나 이런데 요새로 치면은 이제 아이비리그로 다 유학 가는 것처럼 상류층에 있는 자제분들이 이쪽으로 유학을 와서 이때 가라데를 배워요. 배웠겠지. 그렇죠. 이때 가라데를 배웠던 이제 엘리트 학생들이죠. 이게 나중에 태권도의 탄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약간 이런 건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해방 이전과 이후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자료들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나씩 끌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유학 가서 가라데 배울 정도면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 윤동주 씨도 유학 그렇죠. 갔던 거고. 유학파나 뭐 그건 유학 공부하는 거랑 거랑 또 달랐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유학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대학이 제대로 된 데가 없으니까 그 진짜 그 길을 하려고 일부러 일본 가서 배웠던 분들도 많고 일본 내 이제 옛날에는 유학파들이나 그 영화에서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누구죠? 일본에서 그 한복 입고 재판받았던 박열. 박열 거기에도 나오는데 박열처럼 2세대들이나 그냥 건너간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거를 유학파들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많이들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만든 군관학교에 독립군 되려고 일부러 들어가서 이제 배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훌륭한 분 한 분 아는데 마사키다던가 이건 잘라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